뉴스토마토 기자들이 한 주간의 이슈를 돋보기처럼 살펴보는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팀 박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제 논의가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가 어떤 것들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까지는 현재 나온 상황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에서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이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화제가 불러일으켰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취약계층, 즉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논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기본소득 의제에 대해서 먼저 화제를 제시하고 나오는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좀 촉발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먼저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7년 당시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김종인 대표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화두를 제시하면서 당시 잠시 동안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1대 국회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도입되면서 기본소득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면서 다시 한번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꺼냈는데 네. 통합당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네. 아니다.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좀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사실 이 기본소득 논의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화두로 제시하면서 마치 통합당 의원들이 전부 기본소득 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통합당 내에서도 반발이 약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논의를 검토할 수는 있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대다수의 중진 의원들은 기본소득 논의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특히 통합당 전직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논의는 사회주의 배급제도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던 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런 네.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의 기류는 어떤가요? 민주당에서도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의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당론으로는 현재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을 당론으로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은 확실히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좀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도입을 하기 이전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도입해서 복지체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 복지정책의 어떤 헤게모니를 진보 쪽에서 쥐고 있었는데 기본소득 논의가 야권에서 먼저 제기됐고 네. 또 기본소득이 실제로 도입되면 복지 헤게모니가 흐려질 것이다 네. 라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좀 반대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금 정치권은 화두로 제시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이전에 복지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김부겸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한 번 더 도입할 경우에는 복지 재원에 대한 재원이 좀 더 증가돼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 그리고 기초노인연금 같이 이런 재정이 좀 더 기본소득으로 좀 더 부담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소득이 좀 더 줄어드는 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소득이 줄어들고 기본소득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원래의 소득대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 연금이나 이 문제를 체계를 좀 더 복지 수준을 높여가면서 하는 것이 기본소득 도입 이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권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논의의 또 한편으로는 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가요? 현재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국민 고용보험을 의제로 하면서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선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통합당 내 일부 의원들이 전국민 고용보험에 일부 반대하는 기류도 있어서 통합당 내 전체 의견이 전국민 고용 도입에 찬성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이든 전국민 고용보험이든 이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결국 재정일 텐데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라든지 뭐 시대전환 또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 증세라든지 조세제도의 변화 없이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이 어떤 지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나요? 사실 그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점을 각 당에서 여야가 가리지 않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 그리고 시기 그리고 대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예전부터 2017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확실한 재원 마련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이재명 개인적으로 설정을 한 상황인데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원을 좀 1차적으로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국민들의 의견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이 좀 더 열망이 강해진다면 뭐 탄소세라든지 데이터세 그리고 로봇세 등의 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자라는 의견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지사든지 시대전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추가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월 50만 원 또 월 30만 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말로는 증세가 없다라는 거였지만 아까 말씀하신 국토보유세 신설이라든지 뭐 로봇세 도입, 뭐 소득공제제도 폐지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납세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실제로 민주당 이원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세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증세를 늘릴 것이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황에서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각 당에서 어떠한 재원 마련의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서 법안이 정리가 되고 제도가 정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입법안이 나오고 그 입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당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증세라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정리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적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네.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구조로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꺼낸 건 굉장히 정략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 크게 두 가지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먼저 화두로 제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화두로 제시한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갖고 있는 보수의 이미지를 좀 반전시키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본소득 제도라는 의제가 복지 제도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진보 진영의 의제였고 화두였거든요.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이 기본소득제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할 수 있고 전향적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보수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을 좀 희석화시키고 진보 진영의 의제에 가감하게 다가서면서 보수가 변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화두는 이 기본소득 도입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데이터청 설립,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입법안 화두로 계속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기존 현 정부 정책에 동조할 수 있는, 동조율이 높은 정책을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로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까지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통합당이 달라졌다, 21대 국회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여당과 그 의견이 맞지 않으면 보이콧을 하고 이런 것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까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거의 엇비슷했는데, 그렇죠. 정당 지지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민주당이나 정의당인 지지자들은 기본소득 찬성에 대해서 거의 70% 이상이 찬성했는데, 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70%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구체적으로 또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부분도 그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대부다수의 통합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사실이고, 일단 당내 의원들도 지지층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찬성을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대권 주자들, 그러니까 통합당 내 대권 주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힌 이제 대권 주자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들 의견 검토 수준의 의견만 제시한 수준이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에도 국회 연구포럼 세미나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만 밝혔기 때문에 확실하게 긍정적인 입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민은 이 통합당 내 지지층들만으로 과연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바로 고민의 지점입니다. 아무래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통합당의 지지층만으로는 현재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진보적 의제를 보수 진영에서 가져오면서 확실하게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중도층을 포섭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이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네. 그 다음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권의 분위기도 기본소득 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로 나뉘면서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어젠다를 지금 전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는 다르게 기본소득 도입 이전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입장과 이 맥이 다 있어서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 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친문 세력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우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의제를 먼저 제시하면서 민주당 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친문 세력의 지지층을 박원순 시장이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기본소득 도입 이전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대권 주자 간의 제도에 대한 화제성을 먼저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는 기본소득 도입과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고 기본소득 도입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사실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켰지만, 사실 중간에 폐기되거나 실험으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얘기만 했었는데요.
사실 21대 국회에서는 아예 기본소득을 논의하겠다라고 해서 생긴 정당이 있고 거기서 배출된 의원이 또 2명이나 있거든요. 이 기본소득 논의에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역할은 어떻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용해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 모두 최근에 기본소득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여야 7개 정당의 그런 기본소득 논의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TF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런 주장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해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7개 정당의 TF 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단 2명의 의원이지만 아무래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목표를 갖고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의원 모두 기재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재위에 가고자 하는 의원들의 입성 경쟁도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 줄 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치권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